보수주의는 기존 사회체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 이념이다. 그래요. 기존 사회체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 이념이다. 이게 보수주의예요. 그리고 보면은 경제적 평등과 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진보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수주의는 경제 성장과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그래요. 점진적인 개혁. 그리고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에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이게 보수주의의 경제적 개념 같아요. 보수주의의 경제적 개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평등과 사회 변천을 추구하는 진보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는 보수주의는 경제 성장과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그래요. 그리고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가지고는 시장에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는 게 이게 보수주의예요. 얼마나 좋아. 또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 보수주의는 진보주의와 달리 단일한 이념 체계로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우며 그래요. 각국의 문화, 민족, 역사, 지리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그러네요. 오히려 이게 더 보면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주장은 주로 사회에서 유지되는 도덕 간에 대한 고수, 분배보다 경쟁과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관념 등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읽고 생각을 해보면은 현대 사회에서 보수주의는 진보주의와 달리 단일한 이념 체계로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우며 그래요. 그 말은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 준다 이거 아닐까요? 각국의 문화 그러잖아. 민족, 그다음에 역사, 지리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그래요. 의외네. 난 진보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예. 그렇지. 진보는 그러니까 단합이 잘 되는 거야. 생각이 동일하잖아. 내가 A로 생각하면 니네들 또 다 A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보수는 아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번에 또 보면요. 그러나 그 주장은 주로 사회에서 유지되는 도덕관에 대한 고수, 어, 주장한다라는 거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향한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분배보다 경쟁과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 관념 등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요. 크롬리님이 사실 좌익, 우익, 진보, 보수라고 하는 건 각각 사람들의 시점에서 내리는 판단 같아요. 극자인 친구는 우리나라에 진보 정당이 어디 있냐 하고 저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금방 내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 보수주의는 진보주의와 달리 단일한 이념 체계로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각국의 문화, 민족, 역사, 지리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크롬린 님 같은 경우에 이야기했는 게 지금 내가 이제 금방 이야기했는 거하고 좀 약간 통하는 내용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어, 경제관념에서 한번 보셔요. 그러면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나라 문화 이런 도덕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 외에 경제관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 나는 진보다 보수다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전에 내가 보면은 경제적 평등과 사회 변천을 추구하는 진보주의 그랬잖아요. 경제적 평등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반대로 보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적 평등
그다음에 사회 변천을 추구하는 진보와는 달리 보수는 경제 성장과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그래요. 경제 성장과 점진적인 개혁, 점진적인 개혁인 거야. 확 이게 아니라. 민족주의, 또 크롬님이 또 글을 적었는데 민족주의를 보면 사실 보수의 스탠스에 있어야 하는 정책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좌파 정당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래. 음, 저게 아마 우리가 사회민주주의가 그러니까 그 사회민주주의라는 진보의 개념을 확실하게 도입해가 적용시킨 게 김대중 때거든요. 그러니까 1987년 그 정부 때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좀 물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박정희 때하고 전두환 때, 특히 박정희 때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사회 새마을 운동 그러면서 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람들이 또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그런 부모 밑에서 또 자란 자식이고 또 그 자식의 또 자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진보 뒤집어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생각해서는 진보는 아닌 것 같고 보수가 맞는 것 같아요. 보수에다가 진보가 가지고 있는 아니야 보수도 보면요 옛날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보수적인 그런 개념은 남녀한테서 나타나는 거는 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 내가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나라의 문화, 뭐 도덕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는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경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회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예요. 그래 가지고는 김대중 때부터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었는 거야. 의료보험 시설부터 시작을 해가. 의료보험 내는 걸 김대중 때부터 많이 냈더라고요. 재산세, 참 재산세를 증여세, 그다음에는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개념이 공산주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죠. 그런데 보수는 아니다라는 거야. 또 쭉 해서 이렇게 쭉 보수에 관해서 보잖아요. 음, 보수 중에서도 자유 보수주의가 있네요. 자유 보수주의는 보수적 가치와 고전적 자유주의 경향이 결합된 보수주의 분파다 그러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보수는 그래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정치적 보수주의는 정치적으로 보수주의를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자유주의, 그 다음에는 반공주의, 법치주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 점진주의적 개혁을 핵심 가치로 여긴다 그래요. 이게 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보수 세력이에요. 이 보수 세력 아니 여기서 보수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치적 보수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의예요. 여기 이게 여기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자유주의, 그다음 반공주의, 그다음에는 법치주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 그다음에 점진주의적 개혁을 핵심 가치로 여긴다. 이게 뭐 보수주의가 가지고 있는 음, 뭐 정치적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반공주의가 곧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곧 반공주의라고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근대 역사관이 왜곡된 결과다 그래요. 보수주의 세력의 반공주의는 개하기까진 없다가 1921년 강점기 자유시 참변을 계기로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후 1945년 미군 정가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 전후로 좌익과 우익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가지고는 제수 4.3 사건과 여수
순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그래요.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시장의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반하는 공산주의 활동에 대해 국가 변란이라고 하면서 반공주의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래요. 제주 4.3 여수 순천 사건 이것도 나중에 또 한번 봐야죠. 아무튼 지금 계속 보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완전한 반공주의는 요때 이 계기로 4.3 제주 4.3 사건 그다음에 여수 순천 사건 이걸로 인해 가지고는 조금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서 자유